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덧셈 정리였어요. 덧셈 정리는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PA 플러스 PB 빼기 PA 교 B였죠. 여기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명칭이 확률 중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확률 중에는 제일 중요하고 요거를 제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 예시를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로 합시다. 자,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가 6개죠. 1, 2, 3, 4, 5, 6. 이 중에 소수가 2, 3, 5지. 이 셋 중에 하나 나오면 되니까 2분의 1이라고 여러분들 다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도 변한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자, 이 표현을 좀 보면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냥 2분의 1입니다. 그냥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어요.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을 때 소수의 눈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았어도 조금 확률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 자,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라고 했어요. 짝수의 눈이 나왔으면 뭐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야? 2, 4, 6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그럼 원래 그냥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면 전체 경우의 수가 6이에요. 그죠? 6인데 제가 어떤 시행을 했는데 일단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하면 짝수는 2, 4, 6이지. 맞습니까?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전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바뀐 거죠. 그냥 주사위를 던지면 6개 중에 하나인데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셋 중에 소수는 2밖에 없지. 맞습니까? 확률이 변했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전제 조건이 바뀌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는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굳이 따지면 이 뒤에 뭐뭐 했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끊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일어난 사건이 앞에 오면 표본 공간, 즉 전 사건의 경우의 수가 바뀐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하는데 무리 없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여기 당연히 때만 보고 무조건 조건부 확률은 아닙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윷놀이를 했을 때 그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시행을 한 거죠. 그건 그냥 시행을 한 거고, 이건 엄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읽는 방법이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대학교 가시면 그때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거 읽는 방법은 P, B, given A. 이게 정식 여러분들 원서에 보면 기분이면 이제 배웠죠, 영어. A가 주어졌을 때 B란 얘기입니다. P, B, given A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혹은 어떤 선생님은 P, B, 컷 A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고, P, B, 바 A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거를. 자, 원래 정식적인 명칭은 PB, given A인데 저는 뭐 바나 컷을 좀 섞어가면서 읽을게요. 너무 길죠, 발음이. 이게 무슨 얘기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오케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거 영어 그대로죠. P, B, given A.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쪽에 들어둔 예시로 제가 보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제가 A라고 해볼게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당신들이 3분의 1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이 3분의 1이 어떻게 나왔냐? 3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표본 공간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6개가 아니라 3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짝수의 개수 분의 여기는 뭐가 온 거냐? 원래 소수의 개수는 3개죠.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개수는 2, 3, 5, 3개입니다. 근데 3개가 아니라 당신들이 1을 썼다는 얘기는 짝수이면서 소수인 애가 1개라서 1을 떠올렸죠. 여기는 얘가 와야 돼요. 짝수이면서 소수인 애. 됩니까? 자, 이 식이 지금 2개가 나왔는데 2개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얘는 언제 쓰냐? 이제 우리가 필수 예제로 연습을 할 텐데 표로 작성을 해서 확률을 구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이건 식을 계산할 때 둘이 조금 쓰임새가 다릅니다. 다른데 이건 충분히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P, B 기분 A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자, 그럼 방금 이게 되는 건 보여드렸죠. 근데 분모 분자를 다 NS로 나눠도 상관이 없지. 똑같이만 나눈다라고 하면 이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죠. 자, 그럼 결국 이게 전체 경우의 수분의 A교 B의 원소의 개수니까 PA교 B가 되겠고, 얘는 전체 원소 경우의 수분의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확률. 그걸 이제 책에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쭉 설명이 나왔는데 제가 아주 직관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고, 자, 이거 이해하는 거 무리 없습니까? 무리 없죠? 그러면 조금 책을 넘겨서 11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뭐 새롭게 외우는 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1번, 이건 뭐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리고 여기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A라는 사건은 일어났고 B가 일어나는 경우, 일어나지 않는 경우니까 둘 더하면 전체입니다. 그죠? 여기서 얘만 살짝 넘긴 거예요. 별 큰 의미가 있는 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면 앞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했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P, B 기분 A를 구하든,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0이죠. 왜냐하면 분자가 0이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해하셔도 돼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습니까?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P, A 기분 B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배반 사건이니까 분자가 0이면 이거 0이겠지. 됐습니까? 분모가 0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애초에 가정 자체가 분모가 0일 일은 없습니다. 분모가 0일 일은 없는 것이고. 자, 됐죠? 자, 일단 저 표현 방법을 받아들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곱셈 정리는 뭐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이게 조건부 확률이지. 지금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죠?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분의 둘 다 일어날 확률, 이걸로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분수식 형태지. 우변이 제가 양변에 PA를 곱하면
PA교 B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해봐. A교 B면 A와 B가 동시에 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에서 말하는 동시라는 건 정확히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뭐 주사위를 던져서 2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두 사건이 다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동시에 주사위랑 동전을 뭐 이렇게 병신처럼 던질 필요는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좌변, 우변을 각각 해석을 해봐. A, B가 아무튼 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A, B가 다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결국 이 우변을 보면 둘 다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니? A가 일어날 확률에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둘 다 일어났다라는 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곱셈 정리고, 따로 외우는 식 아닙니다. 그냥 같은 식이죠.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다항식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자, 뭐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먼저는 제가 볼 때 계산을 다루는 게 7, 8번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이제 표를 작성해서 구하는 거 나왔고, 11번, 12번이 오늘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큰일 났다. 어떡하니? 자, 이제 필수 예제 7번은 순수하게 계산입니다. 계산. 우리 배우는 정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곱셈 정리밖에 없는데 둘 다 자유자재로 쓰셔야 돼. 자, 이거 집합이랑 똑같다라고 했죠. 합집합, 확률, 각각의 확률. 그럼 여기서 바로 PA교 B 구할 수 있지. 맞습니까? 둘이 더하고, 그럼 0.9인데 거기서 얘를 빼면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0.3이 나와야겠죠.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고,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 배운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P, B 기분 A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렇게 구한다. 자, 그럼 이거 0.3이라고 구해냈고 이거 0.4라고 주어졌으니까 4분의 3이다.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B 사건이 뭔지는 전혀 뭐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구해봤더니 걔가 5분의 4래. 주어졌어. 자, 그러면 PA교 B는 5분의 4에 PA 곱하면 되죠. 근데 PA는 10분의 3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25분의 6 나오겠죠, 이게. 맞습니까? 뭐 그냥 간단한 계산입니다. 그럼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가 일어날 확률분에 A도 일어나야 되니까 A교 B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지금 제가 25분의 6이라고 구했고요. P, B는 문제에 5분의 2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지. 5분의 3. 됐습니까? 아마 두 번째 예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다음 유형이랑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저는 필수 예제 8번을 볼게요. 자, 먼저 어떻게 구할 건지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보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A 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전체에서 이거인 경우를 빼면 될 것 같아.
A 합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니까. 맞죠?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구하시면 되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 앞에서 배우기를 덧셈 정리. PA, PB 더하고 빼기 PA 교 B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둘은 지금 주어졌고 얘만 구하면 되지. 얘만. 자, 그럼 여기서 PA 기분 B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게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PA 교 B는 3분의 1에 PB 곱하면 되죠. PB 4분의 1이래요. 자, 그럼 12분의 1 나오겠지? 맞습니까? 12분의 1. 자, 그럼 PA는 3분의 1 주어졌고 PB 4분의 1 주어졌고, 이거 구해봤더니 12분의 1. 자,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1에서 2분의 1 빼면 되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자,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다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요 놈은 순서 바꿔 써도 되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럼 얘는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는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 속할 확률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속할 확률에서 여기 속할 확률을 빼면 그대로 얘가 나올 거다라는 거. 이거 얼척없이 PB 빼기 PA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PB랑 PA 교 B를 지금 이게 5분의 1이라고 주어졌구나. 이게 5분의 1이죠 지금.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정리해서 표현하면 되는데, 자, 요놈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게 5분의 3이라고 했고요. 그럼 PA 교 B는 5분의 3에 PA 곱하면 되니까 이거 곱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5분의 2가 나오겠지. 맞습니까? 얘가 5분의 2란 얘기예요. 그럼 PB도 구할 수 있죠. 얘에서 5분의 1을 뺐더니 5분의 1이 나왔으면 얘는 5분의 3이겠지. 맞죠? 그럼 마지막엔 간단하게 연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구하래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자, PB는 제가 지금 5분의 3이다 라고 구했고, PA 교 B는 5분의 2다 라고 구했고요. 그러면 약분하면 3분의 2 나오겠죠. 자, 필수예제 7번, 8번은 그냥 계산입니다. 그냥 계산이 되겠고, 자, 9번. 자, 조건부 확률은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9번을 보면,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적힌 공이 주머니에 있다.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데, 마지막에 보면 꺼낸 공이 홀수가 적힌 공이다. B에 뭐뭐 할 때 이게 일어난 사건이죠. 이미 하나를 꺼내 봤더니 이미 홀수가 나온 거야. 그죠? 이미 홀수가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소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구해보면, 자, 이걸 A라고 합시다. 소수일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PA는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P, B 기분 A.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주머니에서 1부터 20까지인데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PA는 20개 중에 하나 꺼낼 텐데 10개가 홀수잖아. 2분의 1이 되겠고, 자, 되죠? 그 다음에 얘 구해야 되지. PA 곱이 PA 곱이면 홀수이면서 소수이네죠. 홀수이면서 소수이네. 자, 20개 중에 홀수이면서 소수이네. 제가 홀수 다 적어볼까요? 자, 홀수이면서 소수인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자, 그러면 얘는 홀수이면서 소수인 애는 확률이 20분의 7이지. 맞습니까? 자, 10분의 7 나오겠죠. 자, 이건 제가 식으로 구한 거고, 아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꺼낸 공이 홀수래요. 홀수면 이 10개 중에 하나 꺼냈다는 얘기 아니야? 10개 중에 그게 소수일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이제 표본 공간이 1부터 20이 아니라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거니까 이 10개 중에 내가 무언가를 뽑은 거야. 무언가를 뽑고 나서 봤더니 소수인 경우니까 이 7개 중에 하나 뽑은 거죠. 그냥 10분의 7이라고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해는 되지? 이해는 되는 것 같지? 이제 표를 보고 구하는 게 사실 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오른쪽 표는 H고등학교 2학년 일반 학생 30명에 대하여 성별로 안경을 쓴 학생 수와 안 쓴 학생을 표현한 것이다. 아이고, 여기는 잘 안 보이네. 이쪽은 안경이에요. 이쪽은 성별입니다. 남자, 여자, 씀, 안 씀. 이제 마지막만 잘 읽으시면 되는데 남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학생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남학생이 몇 명이니까 14명 중에 누군가를 뽑았다라는 얘기죠.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남학생을 뽑았다는 건 일어난 사건이고 그 중에 그 학생이 안경을 썼을 경우니까 전체 학생 30명이 아니라 표본 공간이 14로 줄어든 거고 남학생 한 명을 뽑은 거니까 그 중에 쓴 애가 5명이죠. 맞습니까? 14분의 5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2번 안경을 안 쓴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경을 안 쓴 학생, 안경을 안 썼어야 돼요. 안경을 안 쓰면 지금 19명 중에 하나 뽑은 거죠. 뽑았는데 여자래. 19분의 10이지.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주의할 점을 좀 적어드릴게. 자, 1번을 보면 남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 쓸 학생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런 멘트랑 제가 한 명을 뽑았는데 남학생이고 이 둘은 확률 자체가 달라요. 그냥 뽑아봤더니 남학생이면서 안경 쓴 학생일 확률은 몇 분의 몇으로 구해야 될까? 전체가 이번에 30명이죠.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명을 뽑았더니 남학생이고 안경 썼다라고 하면 5명 중에 하나 뽑은 거지. 이때는 확률이 6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풀어내셔야 돼. 자, 됐습니까? 그럼 얘는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4-18번 유제.
표만 보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4-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장이 좀 긴데 첫 번째 확률이 지금 2개 주어졌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긴팔 셔츠를 입은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는데 일단 긴팔입니다. 긴팔을 입은 애가 26명이죠. 근데 그 학생이 긴 바지를 입었다라고 하면 26분의 14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긴 바지를 입은 학생 중에 긴 바지면 20명 중에 한 명이겠지. 뽑아왔더니 반팔 셔츠를 입었대. 20분의 6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 확률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 식이 좀 꾸질꾸질할 것 같은데 2로 약분 자, 39분의 70 나오겠죠. 자, 됐죠? 이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다음이 어렵습니다. 이 다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다 표로 작성하는 경우 지금 하고 있어요. 표가 더 쉬운 경우. 뭐야? 자, 필수예제 11번은 조건부 확률이라기보다는 그냥 곱셈 확률을 나타내는데, 얘는 표를 작성하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당첨 복권이 뭐 되냐 안 되냐 2개가 아니라 3장이고 딱 보면 표 작성은 어려운 게 좀 감이 올 것 같아. 당첨 복권은 3장이고 갑과 울 순서대로 뽑는다라고 했고,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용어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걸 우리 통계에서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뒤에서 나올 용어 미리 그냥 알아두는 걸로 하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다음 사람이 시행하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얘는 무언가를 뽑아내는 건데 앞에 사람이 뭘 했느냐에 따라 내 확률이 달라지는 경우예요. 뽑은 복권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갑과 을이 순서대로 한 장씩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갑이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겠다는 얘기지. 근데 갑이 뽑더라도 뽑은 복권을 다시 집어넣으면 당첨될 확률은 변함이 없겠죠. 그죠? 계속 똑같은 확률입니다. 똑같은 확률인데 얘는 달라져요. 10장 중에 10장이 있는데 당첨될 복권은 당첨 복권은 3장이래. 그럼 갑과 을이 모두 당첨이 되려면 얘도 당첨이 돼야 되고 얘도 당첨이 돼야 되죠. 갑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죠? 10분의 3이지. 10분의 3입니다. 근데 을도 10분의 3입니까? 아니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보면 지금 처음 볼 때는 식을 꾸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책처럼 그냥 구하실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는 식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꾸며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권의 개수가 9개로 줄어들었죠. 갑이 당첨 복권을 데려갔으니까 9개로 줄어들었고 그 중에 2개만 당첨이죠. 그럼
맞습니까? 이렇게 확률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자연스럽게 곱셈을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갑도 당첨이 되고 그 뒤에 연쇄적으로 을도 당첨이 되는 이런 경우, 자 15분의 1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중요한데,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이다 라고 했어요. 순서는 그대로예요. 갑 을인데, 근데 케이스가 두 개예요. 케이스가 왜 두 개냐면, 앞에 먼저 뽑은 갑이 당첨이 되고 얘도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얘는 꽝이 나오고 얘가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앞에 있는 갑이 꽝이 나오는 게 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방금 구했네. 갑이 당첨, 을도 당첨. 이런 케이스도 있겠고,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갑이 당첨되면서 당첨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므로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자, 갑은 꽝이래. 꽝이라는 얘기는 10개 중에 꽝 7개 중에 하나 선택했다는 얘기고, 그럼 복권은 9장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당첨 복권은 3개이겠지. 갑이 꽝인 경우는. 자, 맞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더해주시면 되죠.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 모든 케이스를 제가 생각했으니까 30분의 9면 10분의 3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아래 거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4-19번 세 문제 다. 이게 자연스럽게 곱하고 더할 때만 아시면 돼. 일단 처음 하실 때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개의 제품 중에 4개가 불량. 뭐 회사가 뭐 이래? 4개나 불량이면 말이 안 되는데. 자, 얘도 마지막에 다시 넣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비복원 추출입니다. 앞에 사람이 뭘 뽑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1번 인교, 정현이가 모두 불량품. 자, 인교 그 다음에 정현이 순서대로 뽑는다 라고 했으니까 모두 불량품이니까 일단 인교가 불량품을 뽑을 확률이 10분의 4죠. 10개 중에 4개. 근데 또 불량품을 뽑으려면 이제는 제품이 9개로 줄었고 불량품의 개수는 3개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자, 15분의 2다 라고 뭐 비교적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인교는 불량품을 뽑지 않고 정현이는 불량품을 뽑을 확률. 자, 인교는 불량품을 뽑지 않아야 되니까 10개 중에 정상인 거 6개 중에 하나 뽑았다는 얘기고, 이제 제품은 9개로 줄었고요. 정현이는 불량품을 뽑아야 되니까 불량품 4개 그대로죠. 이게 정상 뽑았으니까. 자, 됐습니까? 그럼 15분의 4가 되겠고, 마지막은 다 구했지. 정현이가 불량품을 뽑을 확률은 케이스가 2개입니다. 불량, 불량, 정상,
불량. 자, 둘 다 불량품을 뽑을 확률이 15분의 2고요. 인교는 정상 뽑고 불량 뽑을 확률이 15분의 4니까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더하시면 되죠. 15분의 6이지. 15분의 6이면 5분의 2 됩니까? 자, 뭐 여기까지는 되셨고, 이제 마지막이 더럽다. 더러워. 자, 일단 제가 방법을 두 가지로 볼 텐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요령이 있습니다. 표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식을 써야 될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표 작성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필수 예제를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훨씬 더 쉬워요. 표는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쉽고, 표는 언제 쓰는 게 좋냐, 문제에 무슨 율 혹은 B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표로 작성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지금 예를 보면 어떤 PC방에서 AB 두 회사에서 LCD 모니터를 3대5의 비율로 구매하였다. B가 나온 거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불량품이 들어있다. 불량율이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이 경우는 표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금 얘는 크게 나누면 A 회사냐 B 회사냐, 불량품이냐 정상품이냐, 이 두 개밖에 없죠. 변수가 A냐 B냐, 불량이냐 정상이냐, 두 개밖에 없는데 A냐 B냐, 불량품이냐 정상이냐에 뭐 변수가 더 껴 있으면 표는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평면에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표가. 그럼 제가 한번 표를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면 표 작성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변수를 가로 세로에 이렇게 써. 대충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불량이냐 아니냐, 왜 이렇게 막 삐뚤어졌니? 자,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쓸 거냐, 합계를 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앞에는 전체 학생 뭐 30명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이 몇 명이다, 명으로 딱 주어졌는데 여기는 명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비율로만 나와 있죠. 비율. 근데 어차피 확률이라는 게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몇 명 중에 몇 명, 비율이 중요한 거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잘 봐. 자, LCD 모니터를 3대5의 비율로 구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PC방에서 회사 두 개의 모니터를 샀다는 얘기예요. B가 3대5가 되게. 그러면 적절히 여기 잡아. 300, 500 혹은 30, 50 혹은 3, 5라고 잡으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소수가 나오는 게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PC방에는 A 회사 300개, B 회사 500개를 들여다 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에 각각 불량품이 3%,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회사는 300개 중에 3%가 불량이래요. 몇 개가 불량이죠? 그럼 9개죠. 9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정상은 291이 되겠고, 자, B 회사는 2%가 불량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예요? 10이죠. 10. 그럼 정상은 490이 될 거고, 이렇게 표를 작성한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원하는 대로 해보면,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는데 불량품이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런 사건이죠. 내가 어떤 시행을 했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일단은 불량품이란 얘기야. 일단은 불량품. 그럼 불량품이 몇 개인가 라고 봤더니 불량품 지금 몇 개입니까? 19개죠. 맞죠? 19개 중에 무언가를 뽑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A 회사 제품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불량품 19개 중에 A가 9개죠. 그냥 19분의 9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표로 구하는 거고, 표로 구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여러분들 편합니다. 근데 식을 써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처음 배울 때 제가 P, A, 교 뭐 이렇게 어렵게 쓰지 않을 거고 직관적인 수준에서 볼게. 자, 이제 마지막만 잘 봐. 임의로 택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한글로 풀었으면 분모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불량품일 확률이 와야 되죠. 그게 조건부 확률이잖아.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로 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 불량품일 확률. 제가 물건을 뽑았는데 불량일 확률이 분모에 와야 되고, 근데 A 회사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이니까 A 회사이면서 불량일 확률. 이렇게 오면 되죠.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 제가 여기 과제를 내드렸을 때 식을 정확하게 쓰는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처럼 A, B, E라는 사건으로 구분해서 식 정확하게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할 수만 있으면 돼. 자, 그럼 불량일 확률이 두 개 아니야? 내가 뽑고 나서 봤더니 A 회사 제품이면서 불량일 확률이 있을 거고, 맞죠? B 회사 제품이면서 불량일 확률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가 있을 거고요. B 회사 제품이고 그리고 불량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A 회사 제품일 확률은 이 표는 생각하지 말고 8분의 3이지. 이해됩니까? 그 모니터의 비율 자체, 산 비율 자체가 3대 5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 뽑았는데 A 회사 제품일 확률이 8분의 3이고요. 그리고 불량일 확률은 3%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3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뽑았는데 B회사 1 확률이 8분의 5고 B회사가 불량일 확률은 2%. 맞죠? 그 다음에 분자는 뭘 써야 되냐? A 회사이면서 불량일 확률이니까 이거 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식으로 구하면 항상 이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네모 동그라미 세모 더한 거분의 네모, 이런 꼴이에요. 지금 얘랑 똑같죠? 맞습니까? 불량일 확률이 A 뽑고 불량인 경우, B 뽑고 불량인 경우, 이게 불량일 확률을 구한 거고, 분자는 A 회사이면서 불량일 확률이니까 이거 다시 쓴 겁니다. 자, 그럼 분모 분자 얼마 곱하는 게 제일 좋을까? 800분의 800 곱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거 다 없어지고요. 자, 19분의 9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게 불량품 문제라고 보통 하고, 뭐 암 환자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뒤에 살펴볼 텐데, 우산 놓고 왔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있나 없나 내 뒤에 더럽게 많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걸 잘 하셔야 되고, 근데 둘은 지금 구하는 데 쓰는 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얘는 조건부 확률 중에 이걸 쓴 거고, 맞죠? 그대로 인원수분의 인원수로 구한 거니까 이걸 쓴 거고, 얘는 순수하게 이거로 쓴 겁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 이걸로 구한 거죠. 지금 둘은 조금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